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철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새로운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곳을 찾은 미국 출신의 철도 컨설턴트 에드워드 스미스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철도 프로젝트를 컨설팅하며 유럽과 미국이야말로 철도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확신하는 전문가였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팀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었다. 한국? 철도 산업에 그렇게 강한 나라인가? 그는 한국의 철도 기술이 아시아에서는 우수할지 몰라도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들의 기술력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 KTX 같은 고속철도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이러한 의구심을 안고 에드워드는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임무는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술 검토와 효율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도착한 사막의 한복판, 40도가 훌쩍 넘는 뜨거운 열기, 끊임없이 몰아치는 모래바람, 그리고 거친 지형 속에서 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두 곳에서 본 광경은 에드워드의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는 예상했던 일반적인 공사 현장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 집약된 혁신적인 건설 현장을 마주했다. 이건 대체? 그의 눈앞에서 한국팀은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사막을 정복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공사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그가 알고 있던 철도 공사의 모습은 거대한 중장비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움직이고 작업자들이 땀을 흘리며 레일을 깔아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기계와 인간이 조화롭게 협업하는 미래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자동화 시스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먼저 한국팀은 사막의 극한 환경에 최적화된 특수 설계된 레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레일은 일반적인 철도보다 열팽창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낮과 밤의 급격한 온도 차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사막에서 철도가 휘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한국팀은 이미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뿐만 아니라 모래바람이 철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기반 날씨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분석해 공사 일정과 작업 방식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단순히 레일을 깔고 끝이 아니라 운영까지 고려한 접근이라니. 하지만 에드워드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로봇이 레일을 설치한다고?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첨단 로봇들이 인간과 협력하며 철도 레일을 깔고 있었다. 이 로봇들은 정밀한 센서를 이용해 레일의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볼트를 사용해 연결 부위를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이게 가능하다고? 에드워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동안 그는 유럽과 미국이야말로 철도 기술의 최강자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한국팀은 철도 공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국팀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살펴보며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철도 건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좋아도 결국 문제는 효율성이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한국팀의 공사 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일반적으로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장비의 유지 보수가 어렵고 공사 진행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모듈러 건설 방식 시간 단축의 비결. 한국팀이 사용한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모듈러 건설 방식이었다. 기존의 철도 공사는 현장에서 하나하나 조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국팀은 주요 구조물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공장에서 미리 조립한다고? 그럼 운송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에드워드는 의아했지만 현장을 둘러보며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거대한 트레일러가 공장에서 완성된 철도 트랙과 플랫폼을 실어오면 크레인이 이를 정밀하게 배치했다. 그리고 자동화된 로봇과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협업하여 단 몇 시간 만에 철도 구간 하나가 완성되었다. 기존 방식보다 최소 30% 이상 빠른 공사 속도. 사막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한국팀은 이 점을 철저히 계산하여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다. 환경을 고려한 한국팀의 디테일. 에드워드는 또한 철도 주변 시설이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바람막이는 뭐지? 그는 철로를 따라 세워진 구조물들을 보며 의문을 가졌다. 사우디의 사막에서는 강한 모래 폭풍이 발생하면 철로라 덮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팀은 이를 미리 예측하고 철도 주변에 특수한 방풍벽을 설치해 놓았다. 이 방풍벽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바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곡선형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게다가 방풍벽에는 아웃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를 수집하고 강풍이 불 경우 자동으로 보호막을 펼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라니. 에드워드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국팀을 과소평가했지만 이제 그는 점점 그들의 방식이야말로 최첨단 철도 기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에드워드는 한국팀의 모듈러 건설 방식과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머릿속으로 반박할 거리를 찾고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상황에서 효율적일까? 그렇게 의심을 품은 채 에드워드는 한국팀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박정훈을 만나기로 했다. 한국팀의 리더 박정훈. 안녕하세요, 스미스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정훈은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 매니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정말 효과적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군요. 에드워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박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막 한복판, 한국식 건설 방식에 참여하다. 에드워드는 박정훈의 안내를 받아 공사 현장의 핵심 작업 구역으로 이동했다. 그가 맡게 된 역할은 트랙 조립 및 점검 과정 체험이었다. 한국팀의 철도 건설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전 제작된 모듈 조립 거대한 크레인이 트랙 모듈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 AI 기반 자동 레벨링 센서를 활용해 레일 높이와 곡률 자동 조정, 실시간 점검 및 보안 엔지니어와 로봇이 협업하여 미세한 보정 작업 수행.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 기반의 작업이죠. 박정훈이 설명하며 태블릿을 에드워드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공사 진행 상황이 그래픽과 수치로 나타나고 있었다. 온도와 습도 데이터, 바람의 세기 및 방향, 설치된 레일의 정밀도, 수치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로봇이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한다고요? 에드워드는 믿기 힘들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네, 기존 방식보다 오차 범위를 80% 이상 줄일 수 있죠. 그럼 이걸 직접 경험해 보셔야겠네요. 박정훈은 에드워드에게 안전모를 건네며 로봇과 인간이 협업하는 레일 설치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로봇과 함께하는 철도 건설. 직접 경험하다. 좋아. 한번 해보지. 에드워드는 직접 장갑을 끼고 한국팀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트랙 조립 작업을 진행했다. 스미스 씨, 이제 레일을 크레인으로 올린 후 로봇이 자동 정렬하는 걸 보시죠. 거대한 크레인이 사전 제작된 레일 모듈을 조심스럽게 이동시키자 자동 정렬 로봇이 미세한 조정을 시작했다. 레이저 센서가 자동으로 거리와 높이를 측정하고 몇 밀리미터의 오차까지 즉각 수정하는 정밀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건 마치 우주선 조립 같은 정밀함이군. 에드워드는 철로의 각도를 사람이 눈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최적의 위치를 찾아주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레일 조립이 일시 중단되었다. 스미스 씨, 걱정 마세요. 이걸 보시죠. 박정훈은 다시 태블릿을 열어 날씨 예측 시스템을 가동했다. A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상 풍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분 뒤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자동 방풍벽이 가동되어 공사 구역을 보호하고 있었다. 곧바로 공사 현장 주변에 자동 방풍벽이 올라가며 모래 폭풍을 차단했다. 이 정도 바람이면 공사 중단이 일반적일 텐데? 에드워드는 과거 다른 국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몇 시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경험을 떠올렸다. 하지만 한국팀은 단 10분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이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작업하면 되죠. 이건 그냥 효율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 수준이군. 이제 에드워드는 더 이상 한국팀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에드워드는 이제 한국팀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말 완벽할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한국팀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는 유럽과 미국의 철도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떠올렸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는 늘 존재했다. 한국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술력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들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 사막 위를 달리는 테스트 열차, 갑작스러운 문제 발생. 이날은 한국팀이 건설한 철도 구간에서 최초의 시험 주행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을 300km의 속도로 달리는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고 에드워드는 이를 직접 지켜보기 위해 컨트롤 센터로 향했다. 초기 테스트는 순조로웠다. 열차는 매끄럽게 가속하며 사막 한가운데를 질주했다. 하지만 속도가 시속 250km를 넘었을 때 갑자기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테스트 열차에서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3번 레일 구간의 진동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모니터의 붉은색 경고 표시가 깜빡였다. 순간 컨트롤 센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에드워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수많은 철도 프로젝트에서 이런 순간을 겪었다. 대부분의 경우 열차를 즉시 멈추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린다. 과연 한국팀은 어떻게 대처할까? 위기 속에서 빛난 한국팀의 대응, 즉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세요. 박정훈이 신속하게 지시했다. 곧바로 시스템이 활성화되었고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진동 발생 위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전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비교해 이상 여부를 판단하세요. 몇 초 만에 결과가 도출되었다. 진단 결과, 일시적인 온도 변화로 인한 미세한 팽창, 현재 상태로는 안전한 주행 가능, 추가적인 충격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미세 조정 필요, 즉각 대응팀을 현장으로 보내세요. 자동 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열차 속도를 10% 감속시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모든 주행을 중단하고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팀은 실시간 분석과 자동 조정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었다. 불과 5분 만에 이상 신호가 사라졌다. 에드워드의 마지막 깨달음. 에드워드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경험했던 서구권 철도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회의를 거쳐야 했고 분석과 대응을 위해 하루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한국팀은 즉각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단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문득 한국의 철도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위기 대응 능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철저한 준비와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다. 마침내 시험 주행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한국팀의 기술력이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히 작동함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에드워드는 깊이 탄식하며 박정훈을 바라보았다. 박 매니저, 나는 오늘 내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박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기술은 역사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맞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말에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까지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기술도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한국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한국의 철도 기술이 단순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철도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험 주행이 끝난 후 에드워드는 사막 한가운데에 서서 철도 선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뜨거운 태양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국팀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이 그 어떤 극한의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역사는 중요하지만 혁신이 더 중요하다. 그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이 철도 산업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확신했다. 한국팀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검증된 실용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프로젝트 마무리 회의에서의 한마디. 며칠 후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번 시험 주행 결과를 분석하는 자리였다. 에드워드 역시 미국 컨설턴트 대표로 참석했다. 각 팀의 평가와 추가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발언을 요청하자 에드워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그의 평가를 주목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팀이 보여준 성과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나는 한국팀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직접 현장에서 그들의 기술과 효율성을 경험했습니다. 단언컨대 한국의 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팀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앞으로 철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술렁였다. 유럽과 미국의 전문가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한국팀이 실제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박정훈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떠나는 길, 그리고 새로운 미래. 며칠 후 에드워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까지 가는 길, 그는 한국팀이 건설한 새로운 철도를 따라 달리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선두주자로 보게 되었다. 앞으로 철도 산업의 중심이 한국이 될지도 모르겠군. 그는 자신의 편견이 완전히 깨졌음을 인정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한국팀과 함께하고 싶다. 열차는 부드럽게 속도를 높이며 사막을 가로질렀다. 에드워드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철도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줄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